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이제는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요. 특징적인 부분들 함께 체크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국정과제 2차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예고된 가운데 발표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에 신원종합개발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5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신청을 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가입 시 경제적 파급 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우위를, 농수산업은 열의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 관련주 주가 방향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드디어 오늘 종료됩니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 회복을 시도하는 건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이슈 모두 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두꺼봐, 새집다오 이렇게 또 문을 열어볼 텐데요. 사실 이 중간에 두꺼봐, 새집줄게, 헌집다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2차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재건축 혹은 재개발 규제를 푼다라는 부동산 관련 입장이 또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런 발언에 신원종합개발이 지난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종목은 어떤 포인트 짚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지금 기대감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사실 원자재 관련 상승 기대감 때문에 좀 혼조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인수위의 공약에 대해서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으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져왔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 특히 민간주택 분야에서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분양가에 대한 좀 논란 때문에 사실 변수가 있었죠.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 자체에서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 때문에 조금 더 규제 완화를 좀 천천히 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네.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외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특히 중소형주 건설주를 좀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이제 재건축들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빨리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진취적으로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건설주 내에서 조금 더 모멘텀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우건설과 같은 주택개발이 좀 비중이 큰 종목, 그리고 소형주에서는 범양건설, 일성건설 등과 같은 이런 그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골라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내에서도 특히 건자재 가격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 그 건자재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2015년도쯤에도 이제 주택 공급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종목은 건설업종보다 특히 건자재 부분 쪽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판가 인상이 확실히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여기서 거푸집 관련 종목인 뭐 삼목에스폼이라든지 금강공업, 또한 이제 철근 제조업체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멘트 대란처럼 철근 관련해서도 작년처럼 이번에 철근 대란도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좀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관련해서 리모델링 또는 이제 가구주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인수위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도 좀 논의가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가구라든지 리모델링, 특히 가구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그 내에서는 개별 종목, 개별 섹터별로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와 그리고 건자재 가격, 그리고 건자재 가격에 의한 인상주, 그리고 또 리모델링 관련 섹터까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의 활기를 되찾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1차원적으로는 시멘트 관련주 상승을 하잖아요. 시멘트가 더 잘 갈 수 있을지 혹은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폐기물 관련 폐기물 업종을 좀 더 쪽으로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시멘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러시아발 이슈죠. 상승에 따른 계속적으로 판가 인상을 하면서 지금 특히 중소형 시멘트주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특히 좀 소형 시멘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테마성 이슈들이 좀 다분히 낀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트레이딩으로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그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그 건설 폐기물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국내 폐기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특히 국내 폐기물 업은 환경 보호 문제로 이제 좀 라이선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장사들이 여러 개 군데가 있는데 그 상장사 대부분이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의료 폐기물, 특히 이런 소각이라든지 매각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폐기물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인선 ENT라는 기업입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폐기물 업자 중에 1위 업자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상장사 중에서 TY홀딩스, YN텍 등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있지만 그 상당히 매출 비중이 좀 인선 ENT에 비해서 낮은 폭에 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이제 폐기물 업종에서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특히 건자재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그 건설 폐기물이 이제 폐기물 처리를 되고, 근데 이 건설 폐기물이라는 것이 좀 되게 웃긴 부분은 건설 폐기물이 거의 다 재활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됐을 때 사실 그 건자재 쪽에서도 원가 인상 이슈가 있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뭐 골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도 원자재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여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설주 중에서도 건설 폐기물 업종은 상당히 좀 모멘텀이 강력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주 내에서도 건설 폐기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인선 ENT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종목 함께 체크 포인트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체 없이 두 번째 포인트 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피해 아니라 기회라는 주제로 두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6일이었었죠. 국내에 CPTPP 가입을 했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수산업계의 강력 반발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2008년에 FTA 가입을 했을 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농수산업계가 크게 수혜를 봤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정부가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시나 피해로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FTA 이후에 사실 수출액이 많이 늘어나기는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CPTPP에 대해서 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CPTPP는 미국이 없습니다. 특히 태평양 고리에 이제 그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빠진 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FTA 대비 높은 개방률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국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과 이제 멕시코 부분이고요.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향 수출 자동차의 그 수출 판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 이슈 후쿠시마산 네, 이슈죠.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그 수소물 관련 좀 노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CPTPP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특히 미국이 가입을 할 것 같은데 이전에 미리 협상을 진행해 놓아야지 유리한 조건을 가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농수산물 같은 주들이 많이 상승세를 올랐죠.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 CPTPP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 러시아 관련해서 이슈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러시아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 계약 기간이 이제 저희가 가입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훨씬 더 넘게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물 모멘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러시아 이슈가 다 강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관련해서도 좀 상당히 호재냐 악재냐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갈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수출 확대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호재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이제 수산물 그 미국이 관세를 내렸을 때 국내 농수산물 주가들이 올랐던 부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악재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해석이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CPTPP 중에 어떤 그러면 농산물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냐? 지금 가시적인 것은 오히려 농기계 쪽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농기계 관련 부분 회사들이 확실히 북미향 수출이 상당히 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대동이라든지 TYM 같은 종목도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농수산물 관련주보다는 농기계 관련주 쪽으로 눈길을 돌려봐도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롱슬라 이런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농기계가 많이 올라온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조업에서는 우위를 보일 것이다라는 또 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관련해서는 철강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철강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철강은 여기서 끝인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CPTPP가 이제 가입이 되게 된다면 사실 철강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일본이라든 멕시코를 포함해서요. 그 대부분의 그 한국의 무역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이 철강이 사실 수출 품목이 2위에서 4위 정도로 각각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최근 철강 같은 경우에 중국의 내수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국이 지금 코로나의 봉쇄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중국 철강소 가격이라든지 철강 업계들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코로나가 풀리게 된다면 특히 중국에서도 좀 철강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국내에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CPTPP라 하면 사실 다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 관련해서 그 자동차 관련 업계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멕시코가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멕시코를 왜 보셔야 되냐면 특히 그 미국 시장으로 원활한 그 팔로우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수출을 할 때 그 네. 원자재 표시에 관한 그런 쪽에서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 현대 기아차라든지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 뭐 현대공업과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지에 관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57일 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그 내에서도 개별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일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마스크를 벗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 때문인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주 재료 소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더 큰 시세를 위한 잠깐 주춤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더 큰 시세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세가 있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다는 탓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봉쇄령이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장품의 비중이 중국 쪽이 많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는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만약에 조정을 준다 할시 이번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까지도 이렇게 투자 의견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더 큰 모멘텀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세븐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